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전 세계 이슈들을 진단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이슈 진단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한눈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e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내 증시 그리고 해외 선물, 암호화폐 시세까지 먼저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윤 캐스터.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의 시장 상황 알려드립니다. 어제 코스닥은 2달 반 만에 이 90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올라가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1.20% 상승하면서 2,483.13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수급 상황 보시면요. 이 개인은 매도세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보시면요. 현재 0.19% 상승하면서 902.93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시면 개인만이 593억 원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매도세입니다. 해외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0.24% 상승을 하면서 6,845.25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 함께 보시면요. 0.20% 상승을 하면서 2,112.00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0.02% 상승을 하면서 89.54일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골드 함께 보시면요. 0.15% 빠지는 모습입니다. 1,347.5달러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 함께 보시면 현재 0.44%가 상승을 하면서 66.80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주식이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상해 종합지수는 현재 1.41% 상승을 하면서 3,066.797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항생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항생지수 또한 0.83% 빠지면서 3062.75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암호화폐 시세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9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요. 업비트를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0.11% 상승을 하면서 845만 9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만이 0.27% 빠지는 수치입니다. 네, 다음 거 함께 보시면요. 현재 퀀텀과 그리고 리플, 그리고 네오, 스텔라루멘, 비트코인 캐시 모두 상승세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거래량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A다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113억 원 거래가 되고 있고요. 2위는 비트코인이고 3위가 현재 글로스톨코인입니다. 4위는 이오스, 5위는 트론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이었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해외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저희 수요일에는요, 양세동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만에 뵙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또 한 주에 또 새로운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글로벌 슈퍼스탁을 통해서 또 전해드릴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깔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짚어볼 두 가지 이슈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 가치 절하 문제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통화 절하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잠시 후에 이 통화 절하는 무엇이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 역시 통화 절하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비판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환율 전쟁을 암시하는 신호탄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멘토님 첫 번째 뉴스 어떤 이슈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 통화에 평가 절하 게임을 하고 있다고 언급을 한 내용인데, 최근 들어서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우려로 깊어진 한편에 평가 절하를 또다시 문제를 삼게 되었는데, 트위터를 통해 이를 직접적으로 강조한 점을 좀 설명한 뉴스입니다. 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미국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비판한 이 평가 절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관세 정책 때문에 굉장히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평가 절하라는 거는 해당국, 만약에 중국 쪽에서 예시로 들면은 해당국의 가치가 일부러 낮추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수출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이 되고, 이는 관세 정책하고 맞물려 갖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의 수출이 도움이 되다 보니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트럼프가 내포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관세를 중국 쪽에서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정말 중국과 러시아가 이 평가 절하를 의도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우리 양세동 멘토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기보다는 좀 더 외신 쪽에서 내놓은 의견을 좀 참고하고자 다음 뉴스를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슈와 한번 자세하게 연관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어떤 뉴스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전 뉴스와 같은 뉴스인데, 트럼프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내포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인상적인 멘트가 있어서 이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트럼프의 주장은 실제 환율의 움직임과도 다르다고 말하고 있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IC 달러 인덱스는 올해 3% 하락하였고, 지난 12개월 동안 10.2% 떨어졌다. 반면 달러화 대비 중국화 위안화 가치는 올해만 3.7%, 지난해 1년간 9.5%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루블화 가치가 실질적으로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중국은 평가 절하 부분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뉴스입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중국의 평가 절하는 사실 실질적으로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러시아의 평가 절하는 맞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걸까요? 예, 사실 이제 러시아가 루블화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갖고 트럼프의 주장이 맞다고 이렇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부터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지, 러시아 당국에서 수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일부러 평가 절하했다고 판단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루블화가 떨어지는 시기는 정확히 미국의 제재와 맞물리기 때문에 러시아의 의도적인 평가 절하라고는 지금 볼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두 나라에 대해서 평가 절하다라고 비판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굳이 트럼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미국 정부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하락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수출적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을 보려면은 달러가 지속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가 원하는 달러의 장세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두 가지 이슈 모두 잘 짚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슈 대응하고 또 저희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가이드 한 줄평을 주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가이드 한 줄평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미국 정부는 무역 파트너에 대해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무역 파트너에 대해서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달러 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잖아요. 네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장기물로 이제 5년물, 10년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이제 달러의 가치가 많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좀 판단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 관세 관련이라든가 수출 관련해 갖고 이제 미국 자체가 굉장하게 유리하게 좀 더 측면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달러가 더 추가적인 하락을 일으켜야지 미국한테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됐죠. 그럴 때마다 이제 금리 인상 때마다 매번 미국 금리가 떨어지는, 그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런 지속적인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빠르게 유도하기 위한 트럼프의 전략이 아닐까, 이 생각을 계속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줄 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매매 전략을 좀 수립을 해볼 시간인데요. 그래서 전일장 매매 거래 한 점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도와주세요. 네, 지금 이제 유로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이제 달러 차트를 많이 볼 거예요. 전전일 이제 트럼프의 트윗이 이어지면서 달러가 굉장한 약세장이 펼쳐졌는데 전일 이제 복구하는 장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달러가 바로 저가를 갱신하고 매도장으로 내려갈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통화정책을 어떻게 내놓은 대안도 아니고 단순 트윗으로 인하여 계속 지속적인 하락을 요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늘 매매를 하실 분들은 전일 고가를 갱신할 시 그때부터 유로 매도 부분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미국 정부 정책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는 거지 좀 추가적으로 다른 방향성을 보일 의도는 없을까요? 사실 이제 장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를 매수지고 가는 게 맞아요. 달러가 올 한 해에도 계속해서 약세장을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은 아직 유로 매수를 볼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통화 정책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일봉상 지지 라인에 부딪혔을 때, 그때부터 유로 매수에 대한 장기물을 좀 끌고 가야 되고, 현재로서는 오늘 데일리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로 매도적 접근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위치는 달러의 고가를, 전일 고가죠. 네, 전일 고가를 갱신하는 위치값부터 유로 매도적 접근이 가능하겠다. 이거를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유로와 달러에 대해서 자세하게 봐주셨는데 혹시 다른 통화들은 어떤 방향으로 좀 움직이게 될지 같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이제 유로 엔화부적 접근을 좀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엔화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BOJ에서도 이제 통화 정책을 꺼내겠죠. 예.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가 지금 굉장히 잠잠해지는 이유는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속 얘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BOJ에서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에 대한 언급을 한다면 그때부터 재매수를 노려봐도 괜찮겠다. 이 정도만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달러 인덱스를 지금 6가지 통화 보통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이 6가지 통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통화를 좀 선호를 하시는지, 양세동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각국 통화 중에 가장 거래가 많은 상품이 유로 FX예요. 네. 세계에서도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유로고, 왜냐면은 이제 달러의 가치와 유로의 가치는 이제 거의 100% 정반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유로를 거래를 많이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비해갖고 각국의 통화라든가 일본, 중국, 유로 다 이제 영향을 받지만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유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로를 중점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이슈에서도 앞서 살펴봤지만 지금 트럼프발 이슈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좀 트럼프가 앞으로도 어떤 트윗을 좀 날려서 좀 계속해서 좀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전반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일주일에 2-3번씩 트윗을 날릴 때마다 시장의 변동성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매도장이 나온다든가 갑작스럽게 매수장이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유로 매수적 접근을 추후에 진입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화 정책이라든가 어떤 강한 지지 라인이 나올 시 그때부터 유로 매수적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고, 지금 관세라든가 그리고
이런 환율 전쟁이라든가 무역 전쟁이라든가 계속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매를 하는 것보다 잠시 텀을 두고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기물로 이번 유로 관련해갖고 좀 전략적 투자를 모색하고 싶다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 자체가 기반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유로 매수업 조건을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게 굉장히 유리한 매매 방법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걸 파악할 수 있고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남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글 하나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은 좀 관망하는 자세. 지금 보시면은 차트 자체가 추세장이 아니라는 걸 좀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명심하시고 매매를 조금 더 쉬어가시고 추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관망세가 유리하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세동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정리하고 저희는 코인 이슈 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오늘만 이제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를 뒤로 미루고 코인 이슈 앤 가이드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은요, 이제 윤진 멘토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윤진 멘토님 항상 금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오셔서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도 같이 참석해 주시는 거죠? 네, 앞으로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두 개 이틀 결투서 코인 관련된 이슈들을 전해드릴 것 같고요. 글로벌 이슈만 금요일에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우선 저희 시세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지금 이 시각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먼저 짚어보고 갈게요. 어떤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 원래 어제장 기준으로 좀 비트코인이나 나머지 코인들이 다 상승장을 좀 거쳤었는데 오늘장 기준으로 좀 보시면은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12시 기준으로 넘어서 상승장으로 넘어서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원래 기존에는 시장이 똑같이 다 상승하고 똑같이 하락했다면 요즘은 좀 코인들별로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좀 포커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시세까지 잘 말씀 들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짚어볼 두 가지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에이다, 이오스 등 암호화폐들의 대형 거래소 상장 소식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암호화폐의 다음 타자는 어떤 코인이 될지 많은 투자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관련 이슈 자세히 다뤄볼게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 문제가 다시 제기됐습니다. 국내 거래소들이 지금과 같이 기존 증권 거래소처럼 운영되면 해킹 등 보안 이슈에 직면해서 문을 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인데요. 투자자들의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라도 이런 보안 문제 해결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이슈 한번 자세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멘토님,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일단 최근에 거래소들 중심으로 해서 국내 거래소에 사실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되어 있었죠. 근데 해외 거래소 중에서는 그렇게 많은 코인들이 상장이 안 되어 있었었는데 핵심적인 코인들이 이제 해외 거래소에들도 상장이 들어가면서 국내 시세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슈 부분입니다. 다른 지금 코인들도 상장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한 거래소에서 근데 오픈을 한다고 해서 시세가 이렇게 크게 많이 변동을 하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 시세가 최근에 들어서는 시스템 트레이딩이죠. 정확히 말해서 차익 거래 시스템이 좀 도입이 되면서 원래는 해외 시세와 각 거래소들이 시세 연동이 굳이 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는 거래소들이 다 개별 거래소이기 때문에 해외 선물처럼 단일 거래소로 이루어져 있는 상품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거래소들 간의 시세 차이가 원래 있는 법인데 문제는 이 거래소들 간의 코인들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차익 거래를 실행하는 차익 거래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거래소에서 거래소가 새로가 딱 오픈이 들어갔을 때 거래량들이 새로 유입이 되죠. 그쪽 거래소에 거래하시던 유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거래량들이 들어왔을 때 거래가 폭증을 하게 되고 이 거래량들이 또다시 다른 거래소들까지 전이가 되기 때문에 시세 변동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거래소들과 좀 상장 그리고 시세가 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최근에 업비트 같은 경우에 상장된 코인들이 한 6개 정도, 7개 정도 있죠. 가끔씩 이제 거래량들이 최상단으로 올라가 있는 특별한 코인들을 보시면은 주로 들어서 트론이라던가 이오스 혹은 골렘 이런 친구들이 최상단으로 갑자기 올라가 있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코인들은 원래 기존에 거래량이 많았던 코인들이 아니고요.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갑자기 유저분들의 거래량이 급증해서 몰렸던 부분이죠. 근데 이때도 보시면은 딱 당일에 시세 오픈하자마자 급변동을 보이면서 많게는 100%까지도 하루 안에 변동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로 변동을 주게 되면 다른 거래소들한테도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국내 거래소도 오픈했을 때도 다른 거래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법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오픈 들어갔던 후옵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해외에서 새롭게 코인이 상장됐을 때 국내 시세에도 똑같이 그쪽에서 50%, 100%가량의 변동이 보여주면은 영향을 똑같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같은 코인이라도 다른 여러 각국에 좀 상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런 같은 코인이라도 좀 각국 코인 거래소마다 가격이 좀 많이 다른가요? 좀 환율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과거에는 좀 많이 달랐었습니다. 사실 초반에 업비트가 오픈하기도 전에 예전에는 거래소별로 시세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업비트가 오픈하고 나서도 급격하게 이제 한국 거래자들이 공격적으로 거래량을 넣었을 때 이때 시세가 급등을 보이면서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였었죠. 그때는 딱 차트를 보시면은 해외 거래소 대비해서 30%가량도 차이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차이 부분이 사실 차익 거래 시스템들이 도입되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차익 거래 시스템 거래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세 차이가 거의 많아봤자 3% 정도, 이 정도로 굉장히 작게 유지가 되면서 거래소들 간의 시세 차이가 균일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최근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좀 굉장히 우리 투자자분들은 다른 국가의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그런 이슈들도 잘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일단 해외 이슈를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근데 좀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차익 거래 시스템 부분을 좀 포커스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윤진 멘토님도 지금 이 시스템 트레이더 기업의 대표시잖아요. 네네. 시스템 트레이드 쪽이다 보니까 저희도 차익 거래 시스템을 제일 좋아합니다. 원래는. 원래는 그냥 매매하는 것보다 차익 거래 시스템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 트레이드 기업들은. 왜냐면은 시스템 트레이드에서의 차익 거래라는 거는 사실 거의 무리스크에 가까운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손실에 대한 위험성을 안고서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손실 리스크도 약간은 존재는 합니다. 왜냐? 이 시세를 가져오고 다른 거래소로 거래량을 옮기고 그 과정에서 거래를 하는 속도 와중에 거래 시세가 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사실 거의 도소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싼 데서 사서 비싼 데다 판다.
완전히 정말 차익을 그대로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굉장히 초단타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 빠른 시간 안에 돈을 퍼서 날라서 이 차익이 생겼을 때 이 부분을 돈을 바로 메꿔서 차이가 생기는 이런 구조로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소매라는 거는 뭐 재고 물량에 대한 리스크만 없다면은 거의 그냥 생으로 돈을 버는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익거래 시스템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메리트로 유용하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국내 뭐 코스피나 코스피 선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비트코인을 다루다 보니까 비트코인 선물,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선물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현물장 기준으로만 이제 뭐 업비트라던가 뭐 빗썸이라던가 이런 친구들만 거래를 하시다 보니까 해외 선물에 대해서 있다는 걸 전혀 인지를 못 하시는데, 사실은 해외 선물 CME, 그죠? 미국 시카고 상장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해외 선물 CME의 비트코인이 전 세계 시세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E에서 움직이는 선물 시세, 이걸 기준으로 다른 현물장들, 그죠? 뭐 후업이라던가 국내 업비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바이낸스 등등의 현물 거래소들에 대한 시세를 반대로 차익 거래를 시켜서 움직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CME 종목에서 움직이는 이 패턴들을 지속적으로 좀 관찰하셔야 되고요. 또 잘 관찰을 하시다 보면은 CME의 패턴과 현물장의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거의 시세 차이가 초 단위로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보시게 되면은 반대로 CME가 지금 현물장들을 주도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트레이딩들은 절대로 수동 매매를 쳤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이 계속해서 해외 선물 시세와 맞춰주면서 차익 거래를 쳐주기 때문에 차트가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좀 일반적인 거래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좀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듣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조금 많이 보여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일반적으로 쉽게 좀 차익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걸까요? 차익 거래는 사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기관들도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외환거래법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픈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문 시스템 트레이드 기업들도 사실 우회 경로를 통해서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차익거래 시스템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거래를 하실 생각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 구조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퍼센트 차이가 국제 시세가 별로 차이가 없다 보니까 3에서 4% 정도면은 거래소 옮기고 거래량 물량 넣고 빠지는 동안에 시세가 다 움직여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그렇게 이익을 많이 보지를 못해요. 거래소들도. 그리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일단 저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 차익거래 시스템이 존재함으로써 저희가 주요로 봐야 되는 시장이 어딘지, 그죠? 일단 CME 뭐 해외 선물을 봐야겠죠. 보고, 그리고 해외 이슈들, 그죠? 국내만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국내 이슈만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업비트, 뭐 빗썸 이런 관련된 이슈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해외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된다. 혹은 뭐 해외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이오스닥 같은 얘기가 있었었죠. 그런 새로운 이슈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선 그걸로 인해서 시세가 변동이 날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트레이더이시다. 그리고 글로벌화된 트레이더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상품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차익 거래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잘 알아봤고요. 앞으로 좀 매매 전략에 수립에 좀 활용하시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코인 시장에 잘 대응하기에 앞서서 이제 가이드 한 줄 평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사실 좀 센 용어인데 글로벌 시장을 미친 듯이 보자. 글로벌 시장을 미친 듯이 보자. 아까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각국의 다른 나라들의 화폐 그리고 암호화폐 시세도 저희 우리나라 시세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좀 연결되는 부분인 거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국내 시세에서 주식하시던 분들이 특히 많이 그래요. 국내 시세에서 자꾸 머무르고 국내 이슈에만 포커스를 맞추시고 뭐 해외 이슈들 그래도 그나마 요즘 뭐 톡방이나 이런 쪽으로 뭐 저희 톡스타 방도 그렇습니다. 저희 톡스타 방 쪽에도 이제 뭐 유저분들끼리 서로 정보를 좀 공유해주는 흐름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뭐 톡스타 방 같은 쪽에서도 유입을 하셔가지고 비트코인 관련된 전문가들을 보시면서 같이 정보 공유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런 정보들이 없이 매매를 하셨을 경우에는 정말 큰 타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급격한 시세 변동이 나오는데 문제는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30에서 많게는 50%, 예, 그리고 정말 클 때는 100%까지도 시세 변동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에 대해서 포커스를 안 하고 거래하셨을 때, 그리고 CME 해외 선물장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어디서 저항을 받을지, 예,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톡방에다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어디서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을지를 모르고선 트레이딩을 들어가셨을 때는 현물 차트 기준으로 이해가 안 가는 패턴이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꺾일까? 왜 여기서 지속이 안 될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해외 선물 시세 기준으로 차익 거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재의 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하신다는 점, 기본적으로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글로벌 슈퍼스탁 프로그램도 사실상 전반적으로 해외 이슈들을 전반적으로 또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우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 전반적인 해외 이슈들 모두 선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줄 평 잘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매매 전략 그리고 또 암호화폐 강의에 대해서도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사실 어제입니다. 당장 어제 저희가 수익 청산을 톡스타방에서, 서울경제TV 톡스타방에서 마쳤던 구피라는 이제 통화상 종목이죠. BTC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정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게, 저희가 역대급 수익률이 한번 나왔어요. 지금 225.52%라는 수익률이 좀 경이적이죠. 그렇게 항상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나올 수 있는 건 아닌데, 오랜만에 나왔는데, 오랜만에 나온 만큼 또 매매법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원론적인, 그죠? 정말 기본적인 매매법들이 많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피라는 통화를 말씀해 주신 네, 거죠? 맞습니다. 좀 생소한 코인인 것 같네요. 사실 이제 원화거래 종목에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사실 BTC 통화거래 종목으로 있는 종목입니다. 원래는 원화거래 종목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BTC 거래 종목이 더 많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업비트 딱 보시면은 원화거래, BTC 거래, ETH 거래, 그죠? 이더리움이죠. 그리고 테더 거래, 이렇게 딱 네 가지 시장이 있는데, 이쪽 보시면은 이제 BTC 종목이 제일 많다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BTC 기준으로 이 구피와 통화쌍을 아예 묶어서 거래하는 통화쌍 거래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금요일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과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포커스를 차트로 보면서 드릴게요. 네, 이전에 우리 통화상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이 통화상 거래를 아직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구체적인 의미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화 기준으로 달러 환전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래하는 방식은, 코인을 거래하는 방식은 원화로 그냥 코인을 사고, 그리고 코인을 다시 원화로 팔고, 딱 이 단순적인 1차적인 거래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 통화상 환율 자체에 대해서 거래하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과거에는 FX라는 시장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비트코인으로 넘어와서는 뭐 BTH, ETH, 라는 BTC랑 ETH 종목 쪽으로 옮겨서 이제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들 간의 통화상을 묶어서 거래하는 통화상 종목으로 존재를 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은 BTC, 즉 비트코인 기준으로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기준으로 베팅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상 거래 다시 한번 다음에도 또 짚어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차트를 보면서 또 분석 해주실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서울경제TV 톡스타 방에서 올려드렸던 포인트인데, 이제 구피라는 종목입니다. 구피라는 종목이 0.00002155. 사실 비트코인이 워낙 가치가 크다 보니까 대부분의 코인 포지션들이 이렇게 소수점 단위가 좀 많이 내려갑니다. 진입 포인트가. 그래서 저희가 최대는 302%,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청산가 기준으로는 어제 4860에서 청산을 해서 225.52% 기준으로 청산을 했던 종목인데, 중요한 부분은 그냥 뭐 퍼센트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보시면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수익 내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구피라는 종목을 좀 확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시세가 한번 폭발했었죠. 시세가 폭발하고 나서 안정화를 거치는 단계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3월달 말, 그리고 4월 초반에 들어서 바닥권들을 전체적으로 많이 형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전부 다 형성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통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때 기준으로 바닥권을 형성하고 쌓아올리는 흐름을 보였죠. 근데 이 BTC 거래 안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구피 같은 경우도 시세 변동폭이 좀 컸고요. 보시면은 이제 28일장 기준으로 한번 쭉 쌓아올리는 흐름을 처음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때를 1차 슈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 매수가였던 215 라인 내려오셨어요. 근데 저희는 매수가를 이때 잡았던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바닥권을 형성하고 다시 2차 슈팅을 보였던, 그죠? 4월 3일에 2차 슈팅을 보였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4월 3일에 포지션을 드렸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4월 3일장 기준으로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나오셨느냐? 슈팅을 보이고 나서 다시 이 매수 최저 매수 단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때 매수를 들어가셨고요. 그 다음에 청산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드리자면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6,500원에서 딱 블로킹을 맞고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셨어요. 원래 단가라는 게 정확하게 6,500이라는 단가를, 목표가를 딱 찍고 떨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기에 호가 물량이 대량으로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가 물량이 걸려있다는 거는 목표가 청산 라인이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고 나서 웨이브를 좀 많이 보이셨고, 중간에 보시면 5,300 라인에서 저항선을 강하게 만들고 내려왔습니다. 기관들이 매도를 치면서 만들어냈던 매도 단가인 거죠. 그래서 5,300원 기준으로 저희가 청산을 해야겠다라는 라인을 잡으셨는데, 여기서 저항을 받지 않고 돌파를 그대로 상방으로 올라가면은 조금 더 홀딩을 해보실 수 있었어요. 근데 어제장, 그리고, 그저께장이죠. 그저께장, 그리고 어제장 기준으로 딱 12시 자정 넘어갈 때, 그리고 아침에 한 번 더,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5,300선에서 저항받는 모습을 보이셨고, 금일장도 보시면은 뭐 5,300선 아예 근처도 못 가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이 보였기 때문에 어제장 기준으로 5,300선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판단 하에 4,860선 기준으로 청산을 드렸고요. 사실 퍼센트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뭐 4,860 나누기 2,155 해보시면은 200%가 넘는, 그죠? 정확히는 225.52%라는 수익률이 나오시게 됩니다. 12일 거래일이 걸렸는데, 슈팅과 진입 청산이 정말 이렇게 명확하게 근거 하에 움직여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스터디 드리고자 짚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피라는 암호화폐 종목까지 전반적인 점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수고해주신 윤진 멘토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이야기 잘 들어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역시 해외 시장 이슈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해외 이슈가 언제나 일을 하는 장이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해외 선물이 비트코인 시세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에서도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셔라 라는 부분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진 멘토님과 저희는 또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저희는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린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선 중국장 전일장 어떻게 끝났는지 마감장 시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중국 시장은 좀 하락을 했는데, 하락했던 이유 자체가 좀, 뉴욕 전쟁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우리나라도 어제 영향을 받았죠. 똑같이 영향을 받았다. 근데 중국이 이제 직접적으로 타겟됐기 때문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1.41%가 하락해서, 사실상 3,1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3,100선이 붕괴가 됐다는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선전 성분 지수가
역시 선전 성분 지수는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1395.16%에 끝났고요. 창업반 지수, 중소형주가 올해 더 많이 밀렸는데요. 창업반 지수가 2.99%가 하락한 1,700선에서 마감된 상태입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이 어제 17일날 지표 발표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모여졌다가 나중에 이제 무역전쟁 이슈로 넘어갔는데 중국이 GDP를 발표했는데 지금 GDP가 6.8%로 잘 나왔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괜찮았다가 막판 서서히 뒤로 가면 갈수록 미국과 이제 그 GT를 제재한다는 것 때문에 중국하고 지금 무역전쟁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밀린 모습이고 업종별로는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다 하락했습니다. 다 하락은 특히 IT 업종, GT가 있는 IT 업종 같은 경우가 4% 이상 급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이슈 시세 알아봤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짚어볼 두 가지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 첫 번째입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을 6.8%를 기록하면서 선방했지만 하반기에는 둔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하반기 성장 둔화 전망에 대한 자세한 분석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는요.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GT가 미국과 영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자 중국은 미국산 수수에 반동핀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완화되나 싶다가도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한 이 미중 무역전쟁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일단 1분기 GDP 성장률이 이제 선방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좀 둔화될 것이다. 그런 내용의 뉴스인데요. 일단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중국 정부가 부채를 감축하고 디레버리징 계속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이제 성장률은 잘 나왔지만 뒤에는 이제 무역전쟁까지 포함해서 성장률에 약간 제한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서 성장률이 하반기에 좀 둔화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자기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6.5%를 넘어서 6.8%를 기록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중국 정부의 노림수가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성장률 지표 같은 경우에 사실 약간 미세하게 정부가 좀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노림수가 아무래도 좀 끼어 있는 걸까요? 네, 역시 그 MC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잘 보셨는데요. 그 중국에서 발표된 지표는 액면 그대로 보시면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민간 기업에서 발표한 지표는 약간 액면 그대로 보셔도 되는데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표는 약간 액면 그대로 보시기에는 약간 조금 무리는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약간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항상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이 이제 무역 전쟁으로 관세 인상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마찰이 있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너네가 무역전쟁 해도 우린 괜찮아. 라는 식으로 이제 무역전쟁 이슈가 불거져도 경제성장 잘 나온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중국 내수의 힘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6.8%의 성장뿐만 아니라 어제 소비 지표를 발표했는데 소비 판매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의 소비 판매가 이 정도로 잘 나왔으니 중국 무역전쟁을 해도 아무 무리가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높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게 중국 정부가 또 하나의 그 메시지를 던진 건 뭐냐면 경제 성장은 계속 이렇게 잘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그림자 금융이 너무 문제가 됩니다. 그림자 금융이 문제가 되는데 그 그림자 금융의 주요 원인이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위안화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위안화를 보호하면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달러화를 보유하는 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사업이나 모든 걸 할 때 이 달러화를 쓸 수가 없습니다. 달러화를 쓸 수가 없어서 지방 정부와 기업들에 대해서 공기업이죠. 거기에서 이제 부채를 일으켜서 사업을 대부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 최근 중국 정부에 그걸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디에버리징,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하면서 조금 이걸 좀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완화시켜가는 과정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잘 나온다. 즉 앞으로 우리는 이 디레버리징 계속 하겠다. 이런 메시지까지 같이 깔려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중국 GDP 성장률 발표 말고도 다른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차근히 우리 김 본부장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뉴스인가요?
네, 어제 이제 주요 메인 뉴스였죠.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또 고조되면서 GT에 이제 제재를 미국이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히려 이제 중국은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미국산 수수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예고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 서로 이제 미국이 GT를 제재하는 게 이제 다른 이유로 제재를 한 거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북한하고 이란하고 거래한 것 때문에 사실 문제를 삼았던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GT가 거짓말 냈다. 여기까지 문제를 삼았는데 중국 정부는 이거를 무역전쟁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다시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협상으로 간다 싶으면 또다시 이렇게 불거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더 악화됐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GT 제재를 통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에 아무래도 자기네 좀 견제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중국 IT 기업들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도 좀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금 한 발 나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전쟁이 조금 협상국만 가다가 다시 한 발짝 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GT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이란을 이제 제재하면서 위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상무부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GT가 약간 허위 진술을 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괘씸하다는 생각으로 이걸 이제 제재하는 면도 좀 있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무역전쟁의 연장선상이다라 생각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한 건 아니고요. 부과를 한다고는 했는데 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정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말이 참 어렵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협상의 채널은 열어놓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GT 주가를 보면요. 이게 GT 차트거든요. 화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GT 차트인데, 지금 GT가 쭉 이제, 원래 이 회사가 이제 휴대폰 만드는 회사다가 나중에 통신 장비로 이제 많이 전환된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어제 거의 안 밀렸어요. 당장 GT가 밀렸어야 되는데, 안 밀렸고, 지금 중국장 개장했는데, 지금 다 상승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첨단 산업, 그러니까 통신 장비 쪽에 특허가 많은 이 GT 같은 경우가 첨단 산업에 이제 공격이라기보다는 진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견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GT뿐만 아니라 각종 이런 첨단 산업, IP 이쪽에 중국이 진출하는 거에서 규제를 많이 했고, 중국에 진출하는 포인트는 주로 M&A를 통해서 많이 진출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규제를 많이 하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중국은 판벨트를 공격하는 거고요. 약간 반대가 된 것 같죠. 근데 최악의 경우는 이제 중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 기업도 다시 유턴할 가능성은 좀 이제 알리바바는 유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기존에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했던 중국 기업들이 지금 철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한테는 손해가 되는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서로 미국과 중국과 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쉽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IT 관련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약간 입지가 좀 좁아지지 않을까. 미국이 견제를 사실 중국이 진출하는 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슈 잘 분석해 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중국장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또 투자를 해야 되나 우리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고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유망 기업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습니다. 몸이 안 좋아. 병원을 방금 다녀오느라고 좀 일정이 꼬였는데, 항서제약, 그런 의미에서 제약바이오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항서제약이요. 항서제약이 마침 분기실적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10.5억 위안, 그러니까 10억 위안을 좀 넘었고, 이게 50%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워낙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 컨센서스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시장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그래서 그 눈높이에 부합한 그런 실적을 발표했고, 경구형 항암제, 입으로 먹는 항암제죠. 아파티닙이라고 있는데 그게 74%나 성장했던 그런 걸 보여줬고, 이런 부분들이 항암제 사업부 실적을 좀 견인했습니다. 도세탁세이나 이제 다른 항암제 역시 매출이 좀 성장했고요. 특히 항서제약이 미래가 좋다는 건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에서 이제 제네릭 같은 거, 그러니까 전국 내에서 제네릭 의약품들이 계속 출시하고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들이 상당히 좋고,
이제 표적항암제 피로트닉 같은 경우는 이제 CFDA에서 이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승인될 거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차트에서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주가가 좀 워낙 갔다가 밀렸는데 사각폭 밀렸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 61선에서 매수가 정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78.400 손절가는 121선을 이탈하는 지점에서 손절가를 잡아주시면 가장 무난한 손절 라인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로는 정고점, 2차 목표가로는 현재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에 비교를 해보면 사실 100위안이 넘어야 돼요. 넘어야 되지만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95위안 정도는 가주지 않을까 해서 95.430위안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앞서서 이 경구용 항암제를 또 매출에 견인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말고도 전반적으로 우리 일반 의약품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진출해 있는 회사인가요? 이 회사 상당히 좋은 포인트 지적해 주셨는데요. 항암제만 이 회사가 유명한 게 아닙니다. 그 회사가 사실상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이쪽에도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약간 항암제 하는 회사, 그러니까 희귀의약품 하는 회사인데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제네릭에도 진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은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같이 엮여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설제 같은 경우는 대규모 R&D 투자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가 아픈 사람들이 좀 더 많고 암 발병 환자들 아시아권 내에서는 거의 상당히 높은 퍼센트예요. 중국 같은 경우가 좀 대기오염이 안 좋고 물이 좀 안 좋다고 보니까 약간 암 발병률이 좀 높은 그런 국가인데 그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성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항서제약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아프셔서 이 제약주를 말씀해 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역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앞으로의 전망성이 밝은 제약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